맑은 물은 자연을 정화시켜주고 아름다운 인간은 강산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한다. 여기는 평안남도 송천군. 북쪽과 서쪽으로 비류강이 흘러 그 이름도 하천이 성처럼 둘러막힌 거울이라는 지명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천군은 그야말로 물의 포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큰 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기가 우라원입니다. 또 이 앞에 보이는 게 12개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시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는 큰 물이 나면 강폭이 좁아서 이 숱한 농경지가 또 내려가고 또 여기 주변에 사는 인민들은 짐을 다 싸들고 피신할 준비를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책임 일꾼의 발기에 의해서 대담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호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류강에 막혔던 물목이 화결된 그날, 인민들은 너도나도 돌채취에 떨쳐나섰다. 비류강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광경은 12봉도 단숨에 삼킬 것 같았다. 예년이 없는 무더기 비는 비류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송천군으로 상상 못했던 큰 물이 밀려들게 했던 것이다. 물이 한 번씩 갈기를 날릴 때마다 피땀으로 쌓아놓은 제방이 뭉청뭉청 끊어져 나갔다. 정을 다해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이 터져나갔다. 그때부터 군에서는 강하천 정리 목표를 대담하게 통이 크게 높이 세우고 연차별로 근기 있게 밀고 나갔다. 수년 세월 한 미터 또 한 미터 전진하였다. 그 무엇도 다시는 허물지 못하게 제방뚝도 더 견고하게 더 높이 쌓았다. 군의 한 일꾼의 말에 의하면 하천 지방에 입힌 돌채취만 해도 20톤급 화물 자동차로 20만 대분, 하천들에서 파낸 모래와 자갈만 해도 50만 요대분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예년이 없는 큰 물과 태풍이 연속 들이닥쳤던 2020년, 성천군에서는 단 한 채의 살림집, 단 한 평의 농경지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심장이 하고 싶은 일은 기적을 낳고 심장으로 뭉친 힘은 하늘을 이긴다. 평안북도 운산군의 전변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산화폭이다. 구름이 항상 높이 떠 있는 곳이라고 하여 운산이라 불리우는 이 군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큰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무섭게 범람하곤 하였다. 아마도 큰 물 피해라는 말처럼 운산군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단어는 없을 것이다. 재난의 강이 행복의 강으로, 바로 여기에 큰 물로 재난이 소용돌이치던 구령강을 행복을 안겨주는 보배강으로 전환시킨 운산군 인민들의 투쟁사가 역력히 비껴있다. 어느덧 8년이 되었다. 2013년 7월에 들이닥친 큰물 피해는 원산군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폭우는 그야말로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다. 내년이 없는 큰 물로 하여 인민의 피와 땀이 스민 창조물들이 깡그리 물속에 잠기었다. 말이나 글로조차 옮기기 힘든 참변을 원산은 고스란히 받아 안았다. 그때야 운산 사람들은 깨달았다. 뼈에 사무치게 새겼다. 국토관리, 이것은 인민의 운영과 직결된 최우선의 문제라는 것을. 군이 더는 큰물 피해를 입지 않게 강을 다스리자.
군의 책임 일꾼부터가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전개하고 앞장에서 대우를 이끌었다. 구령강의 멱살을 꽉 틀어잡고 횡포한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었다. 신발창이 닳도록 걸은 험한 산발들과 골짜기들 강깃을 얼마이며 밤새워 그리고 그린 강하천 정리 약도는 그 얼마였단다. 힘에 붙인 바위떨을 안고 걸음이 옮겨지지 않아 안타까움에 울었다던 동족대원의 이야기며 깊은 밤 횃불을 켜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치 한치 지방을 쌓아나간 이야기를 듣느라면 세상에 이런 강인한 인민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는 격정으로 눈물이 핑 돈다. 원령을 걸고 내짚은 발걸음은 그들의 생활에 정녕 놀라운 전변을 안아왔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격이라던 구령강을 비롯한 강하천들의 지방공사를 끝끝내 해제꼈던 것이다. 여기가 운산군 고성리 고란촌입니다. 지난해간 고란촌 물이 불어나게 되면 이 강바닥이 넓고 강이 좁기 때문에 농경지가 또 내려가고 주변 인민들이 불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올해 사방야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50여 정도의 농경지를 보호하고 70여 세대의 농민들이 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더기비만 내리면 이삿짐을 싸가지고 피난을 가던 일도 재난을 막기 위해 온 가족이 돌을 날라다 뒤뜰하게 담을 쌓던 일도 이제는 옛일로 되었다. 운산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그때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저 비만 오면 제일 근심과 걱정이 비입니다. 작년에 비가 오죽 많이 왔어. 운산은 특히 더 많이 왔수다. 그때 기상예보에서 특히 운산 많이 온다고 그 통보를 해줄 때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대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절반밖에 안 찼지. 안전하게 잘 강물이 쭉쭉 흘러내리죠. 그때 감정이야말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애국의 열정으로 변모시킨 물것을 따라 강물이 흐른다. 애국의 대야가 한 걸스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가꾸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이며 혁명가이다. 그런 애국자 혁명가들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내 나라의 강하천을 가꾸고 그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 애국에 대하여 합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 돌발적으로 들이닥친 자연재해는 국토관리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가 고심분투하며 이렇게 나가는 소중한 경제건설 성과들이 순간의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토관리에 이바지한 공적은 조국 청사의 결이 남을 애국 업적이다.
2013년 3월 10일理과대학 학생들은 국제 인터넷 프로그램 경연장에 첫 공화국기를 높이 떠올렸다. 이들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에서도 연속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 이 자랑찬 성과 속에는 한 교육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 있다. 비상한 두뇌와 불같은 열정을 지닌 그는理과대학 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 금상을 따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속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더 많은 정보기술 인재가 요구되었다. 하루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연구 사업을 그만두고 대학 정보과학소조 지도교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정말 그때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싹들을 옹골차게 키워나갔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게 했다. 혼자서 방대한 자력의지를 구축하고 경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거기서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하루빨리 세계에 도전할 인재들을 키우려고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오로지 사랑과 정을 학생들에게 바쳤다. 수많은 정보과학 인재들이 자라나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날렸다. 선생님! 그러던 그는 중병에 걸렸다. 하지만 지도교원으로서 의무는 순간도 중단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시련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언제인가 저녁에 컨셉 복용을 할 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빨리 마지막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받고 기뻐하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선생님은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꼭 세계 경연들에 참가하려는 것은 바로 그 수많은 국기들 가운데서 우리의 국기를 제일 웃자리에 높이 띄우려는 그런 정신을 학생들이 꼭 지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생은 짧았어도 불같은 그 박동소리는 제자들의 심장에 그대로 이어졌고 애국의 넋은 교종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미래를 위해 위대한 강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때 우리 조국은 세계에 더더욱 빛날 것이다. 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 백과 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시간에는 딱따구리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딱따구리는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남극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몸 길이는 9 내지 60cm이며 대체로 암수의 깃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딱따구리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이 숲속의 나무에서 삽니다. 그런데 일부 나무가 없는 곳에서 살면서 땅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2종의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이 안락딱따구리입니다. 부리를 보십시오. 곧고 단단하며 또 끝이 뾰족해서 나무를 쪼아 구멍을 파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발가락 중에서 2개는 앞으로, 1개는 옆으로, 나머지 1개는 뒤로 향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빳빳한 꼬리깃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딱따구리의 혀는 길고 끈적거리며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데 평시에는 부리 안에 말려 있다가 모기를 잡을 때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내민다고 합니다. 딱따구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볼 수 있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것은 나무 껍질 밑에 숨어있는 곤충들이 유충을 찾아 잡기 위해서입니다. 또 나무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기 위해서랍니다. 숲속에서 딱딱딱 나무둥을 쫓는 건가 본래 잘 잡는 딱따구리 우이선이.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딱따구리는 살림에 해를 주는 나쁜 벌레를 잡아먹는 의리로운 새이기 때문에 적극 보호하고 또 많이 포쳐야 한답니다. 그럼 동물 백과 사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적발님, 주장님께서 어서 대령하라 하시오이다. 뭐? 소경 추장님이 내가 오는 걸 벌써 알고 있단 말이냐? 정말 귀신 같은데. 날 도둑으로? 국수. 허비, 어서 이리 와. 예, 빨리 비싼 절간에는 우리 군사들한테 가야겠다. 제길 내가 뭐 마님의 당나귀요 노세요. 이밤중에 어딜 가라는 거예요? 야! 다 죽게 된 고령배를 살려주었더니 뭐가 어찌고째? 야, 이걸까지 뽑으면 아유, 세매놈의 축성들을 손에 쥐면 우린 끝장이다. 쇠매놈이요? 그러니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축성들을 뺏어야 한다. 이리 와. 알겠지? 그런데 세매야. 세 살, 4살 장난이 세차고 울기도 웃기도 잘하는 아직은 철부지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능놀이를 시작하면 놀라운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보통강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락원동 다가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가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 지능개발에서 따라 배울 만한 경험이 창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시안의 보육교양 단위들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능개발 참고서들을 이제 보는 과정에 여기서 5살 난 어린이보다 4살 난 어린이를 배워주기 쉽고
또 4살 난 어린이보다 3살 난 어린이를 배워주기 더 쉬우며 태어나서 5년 동안은 어린이들이 저절로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로서는 타가소 시기에 우리 보육원들이 정말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가장 놀기를 좋아하고 즐겨 찾는 육면체 맞추기. 먼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육면체 맞추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20분도 넘었지만 지루해야 하는 어린이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변성실 선생님이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배한 게 우리 서장 선생님입니다. 서장 선생님이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서장 선생님이 하는데요.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그래서 보육원들이 매일 모이다시피 해서 배우고 돌리고 하니까 한 달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3단, 4단, 5단을 다 합니다. 우리 딸도 우리 여기 타가소에서 변성실 선생님한테서 이 육면체를 배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벌써 운면, 연면 다 맞추는데 나도 좀 배워서 내가 맡은 우리 어린이들도 배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짬만 생기면 선생님한테 배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입을 해서 타가소에서의 어린이 지능 교육은 이렇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 방실에서는 바둑 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작고 통통한 손으로 바둑알들을 엉겨 넣으며 문제를 푸는 모습들이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바둑을 어른은 이제처럼 리에가 돼야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은 힘들게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내로 감각으로 저 구름을 감각으로 리에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봅니다. 바둑 해서 앉혀 놓으면 싫어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도 바둑하자, 바둑하자. 보육원의 말에 의하면 바둑은 어린이들의 사고를 개발시키는 데서 전점이 많은데 우선 하도 없는 놀이를 대하다가도 내 놀이 잡혔다 하게 되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다시 집중합니다. 집중력 생깁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범위가 이게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멀리 앞수를 내다보는 궁리가 이제부터 생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순벽심이 생기고 그 무엇인가 더 배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난 너보다 많이 땄다, 세 알 많이 땄다 이렇게 샘새기를 자연히 자연히 들어갑니다. 진아이는 내가 자기 결함을 돌이켜봅니다. 이제처럼 내가 어디서 잘못했구나. 구석에서 아이는 발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타가소에서는 이렇게 바둑놀이도 어린이 지능 개발에 적합한 지능놀이의 하나로 정하고 많은 품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들의 말에 의하면 타가소 시기부터 육면체 맞추기, 바둑 등 여러 가지 지능개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어린이들은 같은 연령기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사물현상을 대하는 데서 인식 능력과 리의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고 합니다. 나날이 몰라보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들의 기쁨, 가정의 밝은 웃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이가 12월생이 되나서 나는 같은 연령의 어린이들 속에서 건강상으로나 지능 발전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타가소를 다니면서부터 아이가 바른 육면체, 바둑, 주산, 점카드 기억놀이 지능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이제는 집에만 오기만 하면 바둑놀이도 계속 하자고 할아버지를 성화 먹여서 할아버지가 야 이거 손주한테 지기 전에 이거 바둑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합니다. 아이가 공부에서 취미를 느끼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저거는 내가 공부 배웠던 거하고 무엇은 연관이 나고 동물원에 가서도 사자를 보고선 영어로 배운 라이언 또 호랑이라고 하면 타이거 이렇게 부르게 되면 사람들도 보면서 3살 난 어린이가 정말 영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궁지럽고 또 행복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말도 잘 번지기 힘들어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공식이 담겨지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배워준다고 생각할 때 머리가 숙여지고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저국의 미래,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곳 보육원들의 진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심리에 맞는 방법과 묘리들을 찾아서 배워준다면 어린이들이 무엇이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보육원들이 역할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보육원들의 기본임은 어린이들 튼튼하고 무럭무럭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임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저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내 기능이 군본 기초가 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타가서 시기인 것만큼 보육교양 사업을 과학화하고 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서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한 방법들을 적극 찾아내서 정말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어린 나무도 뿌리가 있어 고목으로 자라나듯이 이곳 보육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재능은 나날이 커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운 꿈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